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재료역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정역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재료역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고 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힘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또 지지점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력들이 존재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론들을 배웠는데 이론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다양한 문제들을 저와 많이 풀어보면서 그 개념들을 우리 것들로 체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한 사람이 20파운드 무게의 물체를 들고 있어요. 이때 팔꿈치 관절 부위에 상완골 위에 있는 이 뼈가 이제 척골에 가하는 힘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이 힘을 F라고 하고 또 반대로 이두근에서 다시 얘를 끌어올리는 인장력을 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때 이제 이 앞쪽의 팔 forearm에는 이제 무게가 이 팔도 어쨌든 신체의 일부니까 무게가 있겠죠. 무게가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이 무게 중심인 G에 W라고 하는 팔의 무게로 인해 발생하는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얘는 20파운드의 무게 물체를 들고 있으니까 이에 상응하는 또 중력도 20파운드가 작용을 하고 있겠죠. 여러분이 이제 파운드라고 하는 단위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량의 단위로 킬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중력인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해서 보통 힘의 단위, 중력의 단위를 뉴턴이라고 하는 힘의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정력학 문제에서 파운드에 이제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20파운드의 힘이 이제 파운드가 결국에는 우리가 힘의 단위이기도 한데 이 20파운드의 힘이 중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서 힘의 위치와 방향만 잘 표현을 해주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한 반쯤은 푼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봅시다. 근데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미리 그려져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 되는 그 부위를, 파트를 식별해서 그 부분을 잘 그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관심이 있는 파트가 결국 이 forearm, 이 앞에 있는 이 팔이 될 텐데, 얘를 뭐 아주 세밀하게 잘 그릴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관심이 있는 이 파트를 그림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이 파트에는 문제에 나와 있듯이 총 4개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힘만 잘 그려주면 문제를 반 이상 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힘은 바로 이 위에서 아래로 이 forearm을 눌러주고 있는 힘 F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은 이두근으로 이 forearm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힘 T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팔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개의 힘은 중력으로 인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는데 첫 번째는 팔 무게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힘 W이고요. 이것은 바로 무게 중심인 G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들고 있는 이 물체로 인해서 작용하고 있는 힘 역시 20파운드의 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그 위치는 F가 작용하고 있는 그 위치로부터 이렇게 1.5인치, 5.5인치, 11.5인치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문제에 이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과 그리고 그 힘을 그리고 작용하는 힘들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그려준 다음에는 수식을 세우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정력학은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하거나 회전하고 있지 않아요. 물체는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평형 방정식을 세워주면 우리가 이런 미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미 수식을 세워봤는데요.
우선은 여기는 X축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들은 다 하나도 없어요. 다 Y축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시그마 fx는 0이라는 수식을 활용하여서 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Y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은 합력이 0이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작용을 하는 경우에 플러스로 두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옆에다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포럼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F, T, W, 20파운드. 각각의 힘의 크기를 그리고 또 힘의 방향을 살펴봅시다. 우선 첫 번째 힘, 이두근에서 잡아당겨주는 여기 이 텐션, 바로 요 T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T에 대한 부분은 어떻죠? 아래에서 위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T는 플러스 양수가 될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세 개의 힘,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F라든지 중력 W, 20파운드는 모두 위에서 아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 힘의 합력이 0이 된다라고 하면서 식을 하나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모멘트를 구해줘야 되는데 모멘트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시계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이 기준점을 요 F 힘이 가해지는 이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모멘트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힘 F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을 그대로 그냥 통과하는 힘이잖아요. 그쵸? 통과하는 힘이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고 있는 방향과 그 다음에 그 중심축이 되는 이 지점 사이에 수직 거리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F가 이 지점에 가해줄 수 있는 모멘트는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걔는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두 번째 봅시다. 이제 약간 살짝 오프되어서 떨어져 있는 힘인데 장력 T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고 회전이 축이 되는 지점이랑 요 힘의 방향 사이에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그 수직 거리가 몇인지 이미 문제에 주어져 있죠. 바로 1.5인치입니다. 그래서 거리 곱하기 그 다음에 힘은 우리가 모르니까 크기를 미지수 대문자 T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장력 T에 의해서 이 중심이 되는 축에 가해지고 있는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렇게 중심이 있는데 이렇게 위로 올리고 있죠, T가. 그러니까 이 축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것임을 알 수가 있고 반시계 방향이니까 모멘트의 부호는 플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색깔을 조금 바꿔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푸르게 파란색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두 번째 힘, 대문자 W가 요 지점에 가해주고 있는 모멘트, 요 지점이죠, 사실. 요 지점에 가해주고 있는 모멘트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이 축이랑 이루고 있는 이 수직 거리가 몇이죠? 바로 문제에 나와 있는 5.5인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그리고 이렇게 축이 있는데 얘는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누르니까 이게 회전이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약간 저의 영상이 좌우 반전이 돼서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어쨌든 요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수직 거리가 있을 때 얘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니까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돼서 거리는 5.5인치고 힘의 크기는 W인데 방향이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5W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또 한번 색깔을 바꿔서 초록색으로 볼게요. 자, 요 지점에 이번에는 20파운드 물체가 가하고 있는 모멘트를 볼까요? 힘의 방향과 이 지점이 이루고 있는 수직거리는 11.5인치고요. 이 무게 크기는 20파운드입니다. 거리와 힘을 곱해준 후에 얘도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4개의 힘 중에서 하나는 그 축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멘트 계산을 해주지 않았고요. 3개의 힘에 대한 모멘트의 합이 0이 된다. 라고 해서 수식을 세워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번식과 2번식을 세워줬는데 우선 2번식을 그냥 풀게 되면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죠? F 또는 T를 W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2번식을 그냥 정리를 해주면 T를 W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T에다가 요 계산한 값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번에는 F 또한 W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관심이 있는 대상을 식별하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 대상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의 위치와 방향과 크기를 표현을 해주고서 그리고 그 힘의 합력들이 0이 된다라고 하는 평형 방정식을 쭉쭉쭉 세워서 미지수를 모두 계산해주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이제 푸는 기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